목포시가 210억 원을 주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안의 한 아파트 부지 일부가 제위험지구 부지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대처는 더 황당합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수사가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210억 원에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목포시 의회는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금액은 210억 원. 태원 유진역액 시내버스 20개 노선권입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동의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공고와 감정평가 방식으로 노선권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목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권 매입 금액을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도 너무 급박하게 올리고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의원님들도 숙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불공정한 게 너무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통과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결국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통한 협상단 재구성과 시민 소통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추천 법률 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재협상을 통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제출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위험지구 부지에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위험지구의 2단지 아파트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무안군은 문제가 되자 해당 구역을 재위험지구에서 해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지난달 초 붙었습니다. 주차장 등 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건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 2018년. 팻말은 당시에 설치했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누락됐고 뒤늦게 설치했다는 것이 무안군 입장입니다.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데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갔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 지역인지도 모르고. 문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 무안군이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 무안군은 당시 시공사 측이 집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건축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은 뒤늦게 내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또 석회암 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의 재해 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4년 전 추가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1심에서 이겼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판결을 들으러 온 원고 정신영 할머니는
승소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올해 94살 정신영 할머니가 광주지법 민사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사과를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할머니들한테도 죄송하다 말씀 한 자리 했으면 감사하고.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신영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6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주변에서 오해를 해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정 할머니는 양금덕 할머니의 소송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었고 나이 90살이 돼서야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99엔, 우리 돈 931원을 정 할머니에게 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얘들 가자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똥쟁이나 닦으라고 있죠. 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87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범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소송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 소송 중의 하나인 정신영 할머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1심에 계류 중인 13건의 또 다른 집단 소송들도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법원에서 대체로 여러 가지 어떤 쟁점 사안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재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에 베풀 관용은 티끌만큼도 없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추가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인지 사법부 명령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수사가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초기 인사와 계약 문제에 대해 검찰에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알려진 만큼 이제는 사건 브로커 관급자재 납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사건 브로커 관련 업체는 목조 데크업 등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종업계와 특히 특정 기간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많이 했던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이주 노동자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서 일하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추천을 받지 못할까 봐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노동자들의 재입국 허가 보장과 철저한 노동 인권 실태를 전라남도에 요구하고 전남경찰청은 인신매매 조직 범죄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이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완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역과 김 등 해조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미래 식량 등 미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전남 완도 해역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부터 5년 동안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투입될 예정.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고등계획원 관계자들이 사업 대상지이자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찾았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ies that we're supporting are related to seaweed farming. 미국 방문단은 배를 타고 나가 직접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완도군 해조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미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완도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 기술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이곳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답사를 마친 뒤 인근 전복 양식장도 둘러봤습니다. 미국 방문단은 완도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완도산 해조류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해조류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완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모든 섬에 정원을 만들고 박물관을 구상하며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등 독특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안군인데요. 신안군은 올해 모방으로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각오로 신안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난 연말까지 123억 원의 수익금을 5개 섬 7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올해까지 군민의 45%가 햇빛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곰리, 한국의 박은선, 건축가 마리오 포타 등이 참여하는 일섬 1뮤지엄 사업도 순항 중. 또한 한 개의 섬에 한 개의 정원을 만드는 일섬 1정원화 사업도 지금까지 11개가 완공되는 등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도처에는 팽나무 숲길과 수국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임자도에는 홍미화를 집중적으로 심어 홍미화의 섬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한 발 더 나아가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묘목을 생산하는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사신 분들이 신안군이 문화예술의 소외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안 군민들의 가슴 속에 당당함, 자랑스러움, 그래서 신안군을 안 떠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제일 첫 번째고요. 인구 소멸 최위험 지역이자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신안군은 올해도 신안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 신안군이 지금 걸어오는 길은 다른 자치단체가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멀고 재정 자립도도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한 것을 따라해가지고는 절대로 또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보다는 창조를 통해 신안군만의 길을 가겠다는 신안군의 각오가 올해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승욱 예비후보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영암무안 신안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일보 편집부 국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총괄 특보를 역임한 정승욱 예비후보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특별법 개정, 무안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배종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예비후보 3명에게 공개 TV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 상황은 흑색 선전과 공작 정치가 난무해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을 대결하는 토론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타 정당 후보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 위원들이 희망 나눔 성금을 목포문화방송에 전달했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 위원들은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재를 당부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에 이어 열린 목포 MBC 시청자 위원회에서는
교통 문제 등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보도와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기획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교육지원청이 마련한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서남권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에서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2024 무안 겨울 숭어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무안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만 참여해 가장 큰 숭어를 잡는 체험객에게 1g의 황금바를 증정하는 숭어 잡기 체험이 열리고 제철 수산물인 김과 감태, 장어 등의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 전북 간 상생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빛나는 지방시대,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호남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에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 아동 등 26,800명에게 329억 원 상당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도시책 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째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간식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